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얼마나 알아차리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바로 여러분의 혀가 보내는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혹시 거울 앞에 계신가요? 아니면 잠시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라도 한번 혀를 쭉 내밀어 보세요. 어떠세요? 혀가 가운데로 똑바로 나오나요?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어느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나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간단한 테스트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혀가 한쪽으로 삐뚤어지는 걸 한의학에서는 와사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습관이 아니고요. 혀는 사실 뇌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몸, 특히 뇌신경계가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혀가 좀 삐뚤어진 게 뭐 그리 대수냐고요? 글쎄요, 한의학에서는 이 현상의 원인을 두 가지, 바로 풍과 담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와 연결될 수 있거든요. 풍이랑 담? 좀 어렵게 들리시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풍은 말 그대로 바람처럼 외부에서 휙 들어와서 우리 몸, 특히 머리 쪽을 공격하는 외부의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담은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하면서 몸속에 생긴 끈적끈적한 노폐물, 그러니까 이건 내부의 문제인 거죠. 실제로 한의학 고전에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비장은 담을 만드는 근원이고 폐는 담을 저장하는 그릇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담이라는 노폐물은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몸 내부의 소화 기능, 호흡 기능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말이죠. 자, 그럼 이 풍과 담이 대체 어떻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먼저 몸속에 노폐물인 담이 차곡차곡 쌓여서 기와 혈이 다니는 길, 즉 경락을 꽉 막아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외부의 풍이 훅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 문제가 만약 뇌에서 터지면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중풍, 즉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혀가 한쪽으로 쏠리는 이 와사설은 단순히 한의학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도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아주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는 핵심적인 전조 증상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또 전문가들은 이 중요한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치료에 접근했을까요? 그 놀라운 지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요, 똑같은 중풍이라도 환자의 의식 상태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눠서 봅니다. 의식을 잃을 정도로 아주 위중한 상태를 중장부라고 하고요. 의식은 괜찮은데 몸에 마비가 온 경우를 중경락이라고 구분하죠. 보시는 것처럼 이 진단에 따라서 치료하는 혈자리도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정말 정교하죠? 정말 간단하면서도 진짜 강력한 진단 원칙이죠. 혀가 쏠리는 방향이 우리 몸에 어느 쪽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대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꿀팁입니다. 혀가 왼쪽으로? 그럼 왼쪽 몸, 오른쪽으로? 그럼 오른쪽 몸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평소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헌을 보면요. 기름지고 단 음식은 몸속에 담이라는 노폐물을 쌓이게 하는 주범이고요. 또 갑자기 찬바람을 맞는 것처럼 외부 환경에 잘못 노출되면 풍이 쉽게 침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셈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더 흥미로워집니다. 이 비뚤어진 혀가 폭로하는 우리 몸의 비밀이 중풍,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 과연 혀는 우리 몸에 또 어떤 비밀 지도를 품고 있는 걸까요?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혀의 정중앙선은요, 바로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혀 끝은 목뼈, 즉 경추고요. 혀의 중견 부분은 등뼈인 흉추, 그리고 저 안쪽 혀 뿌리 부분은 허리뼈, 요추의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혀를 볼 때는 혀가 한쪽으로 쏠리는지만 보지 마시고요. 혀 중앙을 가로지르는 선이 곱게 잘 뻗어 있는지, 아니면 혹시 S자처럼 휘어 있거나 중간에 금이 가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 혀의 중심선이 똑바르지 않다?
이건 우리 척추가 휘어 있을 가능성, 즉 척추 측만증이나 그것 때문에 어깨 높이가 짝짝이일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연결고리 아닌가요? 이걸 좀 더 극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혀의 전체적인 모양이 마치 S자처럼 휘어 보인다면 실제로 우리 척추도 S자 형태로 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혀가 척추의 거울인 셈이죠.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자, 그럼 오늘 이 긴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뭘까요?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혀가 한쪽으로 쏠리는 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절대로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 둘째, 혀가 쏠리는 방향이 내 몸의 어느 쪽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려주는 힌트다. 셋째, 혀의 중심선을 보면 내 척추 건강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이건 어디까지나 내 몸을 관찰하고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지 절대 스스로 병을 진단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몸은 정말 놀랍도록 정직하게 매일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울 속 내 혀를 통해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